네, 안녕하세요. 이제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2022년도 에디센에 입학할 예비 초1 학생들을 위한 설명회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저의 이름은 빌리 청이고 에디센 어학원의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 오늘 설명회는 30분에서 40분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 제가 이제 영어 교육의 중요성, 그리고 올바른 영어 교육법, 에디센에서는 어떻게 영어 교육을 하는지, 그리고 저희 입학 절차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이제 설명회도 온라인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어머님들의 번거로움을 많이 덜어드리고자 이렇게 오픈 설명회를 했는데, 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희 영어 교육이 왜 중요한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영어는 이제 인류의 미래를 이끄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21세기, 뭐 겨울에 따뜻하고 밤에는 불을 켜면 밝고 한 것은 이제 너무나 당연한 그런 세상이 되었고, 어, 어디서나 저희 스마트폰을 켜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든지 정보를 찾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는 저 유전자를 자르고 편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까지 왔는데, 저희 21세기는 이제 20세기의 그런 어떤 과학적인 발전들을 토대로 바탕으로 이런 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보면 영국에서 시작된 그런 산업혁명에서부터 저희가 이제 못하는 그런 비행기 아니면 사용하는 원자력, 유전공학, 인터넷, 스마트폰 이런 많은 과학적인 발전들이 미국에서 이루어졌고, 이런 어떤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이런 발전들은 사실 미국이라는 국가가 또는 미국 정부가 해낸 것이 아니라 이제 미국이라는 특수 환경에서 전 세계 인재들이 모여서 영어로 소통하면서 이루어낸 그런 업적들인 거죠. 그래서 저희의 삶에는 이런 영어의 영향이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스며들어 있고, 뭐 이런 과학의 발전뿐만 아니라 경제학이나 교육학, 또는 저희가 즐겨보는 그런 헐리우드 영화나 즐겨 듣는 재즈나 팝 같은 경우에도 정말 굉장히 많은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저희가 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많이 지쳐 있고 그리고 힘든 그런 세상인데, 그래도 또 이렇게 원격으로 설명회도 할 수 있고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이 구축된 것도 정말 대단한 거죠. 이런 환경이 없었으면 이제 뭐 직장을 잃는다든지 하는 사람들도 훨씬 많았겠죠. 이런 업적들이 이제 영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영어를 생각하면 보통 이제 의사소통 또는 내가 무언가를 보고 듣고 했을 때 이해하는 것들,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인 부분들을 또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AI 기술 또는 뭐 영화를 보면은 자막 이런 것들로 많이 이제 해소가 되었지만, 사실 영어는 아직도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어떤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업글 인간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의 이 김난도 교수님께서 매해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발간하시고,
여기에는 그 해를 분석하는 어떤 키워드들을 소개하세요. 그래서 2020년도에 이제 업글 인간이라는 단어를 소개하셨는데, 이 업글 인간은 이제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이제 성장을 추구하는 그런 자기 개발형 인간이고, 이제 업글은 업그레이드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남들과 경쟁하는, 그래서 남들보다 나은 나가 아니라 이제 어제의 나보다 나보다 나은 나와 경쟁하고 내가 항상 더 스스로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런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본인의 건강이나 지적 성장에 투자를 많이 아끼지 않죠. 그래서 이런 이제 업글 인간에서 얘기하는 어떤 성공은 앞으로 이제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제 구세대에서는 뭐 대기업 입사나 의대 합격과 같은 어떤 인생의 마일스톤, 내가 뭔가를 정복하고 하나를 해내고 하는 그런 것에서 이제 성공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었다면, 이제는 이제 업글 인간은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고 어느 분야에 있든 내가 꾸준히 멋지게 발전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국이라는 이런 작지만 강한 나라에서 이제 어렸을 적부터 이렇게 체계적으로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고, 그런 영어 교육은 단순히 언어 능력의 업그레이드뿐만 아니라 이제 더욱 넓고 깊은 그런 세계를 탐구할 수 있는 도구를 이제 어렸을 적부터 장착해 주는 거고, 이거는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내 영어 학습 같은 경우에 보면, 예전에는 뭐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시작하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라는 말이 있었고, 요즘은 또 유치원 때부터 영어를 시작하면 뭐 굳이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야 되냐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근데 보면 이제 과거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계속 영어 학습은 진화를 해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은 모두 성인이 되고, 이제 아이로서 학생으로서 지낸 시간보다는 성인으로서 보낼 시간이 훨씬 더 길죠. 그리고 그때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영어 능력이 훨씬 더 빛을 발할 수가 있고요. 근데 예전에 예를 들면 중학교 때부터 시작한 그런 영어, 그래서 문법을 공부하고 단어를 외우고 해서 시작된 영어에서 뭐 대학생 때는 또 독해를 하고 했는데, 막상 성인이 돼서 사회로 나오면 내가 내 생각들을 라이팅이나 스피킹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표현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뭐 있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하게 됐고, 그리고 그런 공부는 점점 더, 사실 처음에는 자꾸 아이들에게 단어 암기를 시키고 뭐 독해를 더 중요시하는 그런 수업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또 진화를 해서 요즘은 아이들에게 표현을 키워주고 강조하게 된 그런 세상이 온 거고, 이제는 이제 유치원 때부터 그런 교육이 시작이 됐죠. 근데 이제 유치원과 초등학교 때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는 절대로 중고등학교 때의 영어 또는 이 대학생 때의 영어를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제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교육을 생각하면 이 모든 어떤 한 단계 한 단계, 내 아이가 지금 유치원생이면은 1학년,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뭐 4학년, 근데 곧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단계적으로 생각이 드시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영어, 그리고 아이들이 중학교를 가기 전까지의 영어는 절대로 중고등학교나 대학생 때 사용할 어떤 이렇게 문법적인 이해랑 독해를 위함이 아닙니다. 성인이 되어서 어떤 인재가 되었을 때 내가 영어로 내 생각을 표현하고 공유하고 또 전 세계 다른 인재들과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이 언어로 본인을 표현하는 이 능력은 암묵지라고 하죠. 암묵지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 암묵지는 내가 능력으로 지식으로 가지고는 있지만 상대방에게 체계적으로 설명하기는
그리고 전수하기는 어려운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언어로 표현하는 건 암묵지기 때문에 이거는 또 뭐 자전거를 타는 것이나 수영을 하는 것이나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내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배우고 그 능력을 키우면 좀 안 하더라도 물론 실력이 조금 이제 도태될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성인이 돼서 다시 내가 거기에 집중을 하고 그 능력을 키워야 될 때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아웃풋 교육이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도 연계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어떤 아쉬움이 있지만 또 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렇게 유치원, 초등학교 때부터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건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학생들, 우리의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만들어주는 그런 언어 학습 환경에 맞추어서 갈 수밖에 없죠. 이제 뭐 본인들이 학원을 알아보고 선택하고 뭐 등록하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엄마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학원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어른으로서 이런 아이들을 이끌어줄 때 굉장히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언어 발달 단계를 차근차근 체화시킬 수 있게 해주어야 됩니다. 이제 그래야지만 이제 제가 그냥 만들어서 쓰는 그런 단어인데 그래야지만 언어 천장이 높아집니다. 이 언어 천장은 뭐 ceiling이라고 그래야지만 더 높은 수준의 언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 단계를 차근차근히 체화하지 않고 뭔가를 자꾸 건너뛰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조급하게 하면은 언어 천장이 낮아져서 결국에는 이렇게 표현력이 떨어진다든지 더 다양한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지 못하는 또는 뉘앙스적인 것들을 놓치는 이제 구사자가 되겠죠. 이 첫 번째 단계는 이 기본 문법 그리고 구문의 체화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 뭐 지금도 영어를 만약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학생들이 있다면 어순이나 뭐 접속사, 시제, 전치사, 주어, 동사, 일치 같은 이런 기본 문법들도 틀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체화시키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체화가 돼서 내가 자연스럽고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면 또 어휘와 문장의 종류들이 다양해지죠. 뭐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그냥 I'm happy 라고만 했다면 이제는 I'm glad 다행스럽게 느껴 아니면 I'm joyful 기뻐 아니면 I'm elated 너무 신나 라고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고 뭐 동사에서도 뭐 smile, chuckle, laugh 이렇게 강약을 조절해 가면서 다양한 어휘를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은 이제 collocation, 연어와 고급 표현의 활용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기립박수 또는 박수갈채를 뜻하는 그런 뭐 standing ovation 이라고 이렇게 형용사와 명사를 합쳐서 흔히 사용하는 연어 또는 요즘에 꼰대의 뭐 라떼는 이런 말들이 있죠.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조언을 받는 거. 그래서 원치 않는 조언을 unsolicited advice라고도 하고요. 또는 뭐 오열하다 내가 엉엉엉 울면서 오열하다가 이제 영어로는 cry hysterically라고 하는데 재밌는 게 cry hysterically를 네이버에 입력을 해보시면은 오열하다로 안 나오고 발작적으로 울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런 뭐 인터넷의 어떤 정보들을 다 통역 번역들을 믿기에는 조금 오역들이 있고요. 또는 뭐 people pleaser versus sociable. people pleaser는 좀 아첨꾼, 아부쟁이의 어떤 네거티브한 느낌이 있고 sociable은 사회성 좋은, 사교적인이라는 긍정적인 느낌이 있는데 이제 이 세 번째 단계까지 오면 이런 연어들 그리고 고급 표현들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문화적인 뉘앙스까지 통달을 하는 거죠. 어떤 좀 함축적인 의미 또는 어떤 숨은 뜻 같은 것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미국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sarcasm이라는 유머
또는 어떤 발음들도 발음이 조금 이상해도 또는 달라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뉘앙스적인 부분들을 통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계속 꾸준히 뭐 특정 학년이나 나이가 되면은 우리 아이들이 영어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꾸준히 이런 발달은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 만 이제 7세 이런 아이들이 현재 개인의 단계에 맞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서 어떤 조급한 마음이나 어떤 허세 또는 좀 단면적인 이렇게 아웃풋이나 나의 표현력에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런 단면적인 훈련은 발달의 발목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이제 에디슨에 들어올 학생들뿐만 아니라 대치동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모든 아이들이 이런 단계를 좀 차근차근 체화시켰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3,000시간이라는 이런 숫자를 드리고 싶은데 이 3,000시간은 저희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단계에서 한 두 번째 단계에 편하게 정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학습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 문법이나 구문이 자주 틀리는 학생이라든지 아무리 우리가 시제를 드릴링을 시키고 아니면 뭐 전치사 같은 것들을 아무리 이렇게 가르쳐도 제대로 아직 활용을 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사용하는 어휘가 너무 단순하고 항상 똑같고 한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사실 그 아이의 잘못도 아니고 뭐 어머님의 교육 방법 잘못이 아니라 이 아이는 분명히 아직은 3,000시간의 그런 학습 시간을 채우지 못해서 일 겁니다. 그래서 이 3,000시간은 영어 유치원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영어 유치원 1년을 1,000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 유치원에서 뭐 보내는 시간을 일주일에 5번 가서 5시간씩 가면 뭐 25시간인데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1년에 1,000시간이 나오고 이제 3년을 다니면 3,000시간이 자연스럽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 만약에 예를 들면 많은 학부모님들이 물어봐요. 2년 차 때는 그러면 영어를 잘 못할 수밖에 없는지 1년 차는 어쩔 수 없는지 사실 1년 차는 조금 이르고요. 영어를 잘하기 기대하면 안 되는 그런 단계고요. 이제 2년 차부터는 영어 유치원도 다녔지만 그래서 기본적인 학습도 했지만 어떤 추가적인 시간에 넷플릭스도 많이 보고 뭐 책도 많이 읽고 오디오북도 많이 듣고 하는 그런 어떤 추가적인 학습을 많이 한 학생이 있다면 아마 3,000시간 가까이 다다라서 이 학생들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단계에서 한 2단계쯤으로 왔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단계들을 이제 밟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이 있는데요. 아이들은 아이 스스로의 그런 환경을 만들 수가 없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어른들이 만들어주는 환경 안에는 이 세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소는 감정적인 안전이고요. emotional safety. 두 번째 요소는 적절한 challenge. 그래서 나에게 맞는 수준의 그런 챌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긍정적인 참여. 그러니까 아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고 싶어 하고 할 때 즐거움을 느끼는 이런 세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지 저 단계들을 이제 무난히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것 중에는 이제 GP를 뭐 어느 학년이 됐든 저희 GP를 합격하면 저와 인터뷰를 보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인터뷰를 봤을 때 간혹 불합격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 또 어쩔 때는 사실 운 좋게 GP를 합격을 했는데 아직은 조금 스피킹이 준비가 안 된 학생들이기도 하지만 또 어쩔 때에는 공부한 그런 시간과 횟수에 비해서 실력이 약한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학생들은 항상 그 어머님과 제가 조금 이렇게 상담을 깊게 하다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게 어느 순간에 그게 뭐 그 아이가 영어 유치원을
다녔던 두 번째 해이든 아니면 뭐 그 아이가 지금은 5학년인데 한 3학년 때부터이든 언제부턴가 챌린지 이 적절 난이도가 적절하지 않아지면서 또는 아이가 학원에 갔을 때 어떤 감정적으로 불안정해진 그런 상태, 그래서 본인이 긍정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는 그런 상태가 너무 오래됐을 때, 그랬을 때 이제 공부한 시간보다 실력이 안 나오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을 항상 주기적으로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또 이런 환경을 학원에게서만 바랄 뿐만 아니라 이제 어머님들께서 집에서도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아이들의 영어 교육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에디슨 어학원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에디슨 어학원은 타머스 에디슨 과학자 분과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타머스 에디슨과는 관련이 없고 Education is environment, ed is n 이 앞 두 글자씩을 따서 만든 이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학원이 되고 싶어서 이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에디슨의 세 가지 철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Every student must be able to engage in the curriculum. 모든 학생은 커리큘럼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은 이제 입학 시험을 통과하고 인터뷰를 통과한 학생들은 어느 레벨, 저희가 이제 레벨이 두 개가 있지만 어느 레벨에 들어가도 사실 커리큘럼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준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철칙은 learning must lead to expression. 그래서 배움은 표현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많은 것들을 암기시키고 많은 것들을 자꾸 이해시키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아이들의 표현까지 나오지 않으면 사실 헛된 지식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커리큘럼을 저희가 개발할 때는 항상 표현으로 연결되도록 노력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는 teach with love, learn with positivity. 선생님들은 사랑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은 항상 긍정적으로 배우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희 마지막 철칙입니다. 이렇게 에디슨의 커리큘럼은 4대 영역을 밸런스 있게 그리고 참여를 많이 할 수 있게 개발을 하고요. 저희의 과목들을 잠시 보실게요. 저희 2022년도에는 이렇게 옆쪽에 Language Arts, Novel, Science, Grammar, Media Dictation의 수업들을 하게 되고 길게는 설명을 안 할게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Reading 시험, 그리고 Vocab 시험, Grammar 시험을 통해서 아이들의 실력을 체크하고요. 이제 Writing 같은 경우에는 아웃라인을 제출하면 아웃라인을 첨삭받고 그걸 토대로 first draft를 쓰면 이제 first draft를 첨삭받고 또 마지막으로 final draft를 쓰면서 한 달에 하나의 writing을 완성하는 그런 writing process를 배우게 되고요. 또 language arts나 novel에서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읽고 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또 아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항상 get engaged라는 이런 액티비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배경 지식을 또 가르쳐 줍니다. 또 하나 저희 커리큘럼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패턴 인지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vocabulary study를 할 때에는 항상 word pattern도 같이 배우고 또 reading skill을 배울 때에는 reading pattern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과목들을 이제 협동학습 PIES Principle에 맞추어서 하고 있고 저희 PIES Principle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P는 Positive Interdependence, 긍정적인 상호관계. 서로 친하고 긍정적인 관계, 선생님과도 긍정적으로. 그래서 부정을 최대한 차단하는 그런 원칙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Individual Accountability, 개인별 책임 부여.
학생들은 초등학생, 유치원, 고등학생, 대학생을 불문하고 내가 어떤 수업에 참여했을 때 그 수업에 그냥 앉아만 있어도 된다면 나에게 어떠한 책임이 전혀 부여가 되지 않는다면은 뭐 졸 수도 있고 뭐 아무런 생각 없이 딴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나에게 어떤 역할이 주어지고 책임이 주어지면은 그 수업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 필요한 두 번째 요소고요. 세 번째 equal participation, 동등한 참여 기회. 그래서 아이들이 최대한 예를 들면 내가 주말에 뭐 했는지를 월요일에 서로 같이 이야기를 선생님과 해도 선생님이 이렇게 각 아이에게 1분이나 2분의 시간을 주면서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시켜 주고요. 마지막으로 동시다발적인 참여. 이 옆에 사진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렇게 아이들이 8명이 있어도 둘둘둘둘 페어업을 해서 하나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읽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러면은 모두가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 파이스 프린시플을 지키면서 수업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커리와 별개로 저희가 에디슨 보이저라는 매거진을 2021년부터 출간하기 시작했는데 저희가 커뮤니티 빌딩을 위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각 학년에서는 또 어떤 프로젝트들이나 이벤트들이 있었는지 또 아이들이 뭔가 자랑스럽게 공개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지를 저희 이제 학생들은 한 뭐 600명 가까이 되고 그러면 저희 어머님, 아버님, 학부모님들과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포함하면은 뭐 2,000명은 넘는 그런 분들이 다 이 에디슨 커뮤니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매거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커리큘럼에서 배우는 것 외에도 뭔가 영어로 된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저희 학생들이 글을 쓰고 뭐 책을 만들고 프로젝트로 한 그런 성과들, 작품들을 이렇게 공개해 주고요. 또는 음, 학원 내에서 일어났던 재미있는 액티비티 같은 것들도 매거진을 통해서 공유합니다. 또 저희 교과서나 뭐 학습에 나오지 않는 그런 어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같은 것도 다뤄줘서 이번에 이제 2020년도 2021년 올림픽이 있었는데 또 올림픽이 끝난 후에 패럴림픽이 있어서 저희가 패럴림픽 스페셜 에디션 매거진도 출간을 했었고요. 또는 뭐 월드 뮤직 데이 때 저희가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뭐 어떤 음악을 가장 좋아하는지도 물어봐서 이런 것들을 아이들과 공유했고요. 또 에디슨 학원 내에서뿐만 아니라 뭐 밖에서는 어떤 성취들을 했는지 성과들을 이뤘는지를 저희가 또 아이들이 보내주면 공유를 해서 여기 보면은 학생 중에는 이제 4발 자전거를 띄고 보조 바퀴를 띄고 뭐 2발 자전거를 드디어 탈 수 있게 됐다. 또는 이렇게 리듬 체조 나 인라인 스케이팅이나 수영에서 엄청난 성과들을 이뤘다니 학생회장이 됐다라는 것들을 저희에게 공유해줘서 저희가 이렇게 매거진에 넣어줍니다. 이렇게 설문조사나 또 책과 영화에 대한 추천, 뭐 재밌는 조크들 등등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이제 이 매거진이 출간될 때마다 굉장히 기대하고 좋아하고 있기를 바라고요.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항상 저희는 이 매거진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이번 새로 출간되는 10월호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더 참여를 높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해서 advice column이라고 1, 2, 3학년 학생들이 4, 5, 6학년 형 누나들에게 이제 인생에 대한 어떤 조언을 받고 싶으면 물어보고 4, 5, 6학년 학생들이 본인들의 재밌는 어떤 지혜를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칼럼을 또 새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에디슨 학생이 되었을 때 학습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저희
김해리 포터 학생을 볼게요. My Page를 통해서 일단 내비게이션이 가능하고요. 이 My Page에서 내가 보강 수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Reservation 탭에서 메이크업 클래스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메이크업 클래스 수업 빠질 수업일과 본인이 보강하고 싶은 그런 수업일을 선택해 주시면은 신청을 해 주시면 한 달에 최대 2번까지 신청이 인터넷으로 가능하시기 때문에 학원으로 전화를 안 하셔도 되고요. 또 선생님과 1대1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 이 1대1 컨설테이션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월 격주 금요일로 가고요. 어머님께서 방문 또는 전화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또 숙제 확인 페이지에는 저희가 한 달치 숙제를 미리 올려드리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숙제를 미리 해야 된다면 편하실 거고요. 또 학생들의 listening, 학습을 위한 language arts와 media dictation의 mp3 음원 파일들을 자료실에 올려드립니다. 이제 입학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입학시험 이제 신청은 당연히 이제 설명회 참석과는 별개로 이루어지고 이제 회원 가입을 하신 다음에 저희 입학 테스트 안내라는 버튼을 누르셔서 이제 신청 버튼으로 가셔서 신청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이 일정은 제가 나중에 이제 저희 FAQ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입학 시험이 신청이 되어서 지필 시험을 보게 되면은 이 네 가지 영역, vocabulary, grammar, reading, writing으로 1시간 가량 보게 되고요. vocab, grammar는 25점, reading 30점, writing은 20점의 점수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1학년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점수가 75점이 넘어야 되고요. writing 같은 경우에는 12점 이상을 받아야 되고 이 중 한 개 조건이라도 미달을 하게 되면 불합격을 하게 됩니다. 지필에서. 지필을 합격한 학생들은 이제 저와 1대1 인터뷰를 하게 되고요. 인터뷰를 하는 동안은 이제 어머님께서는 안 계시고 저와 1대1로 하고 그 10분 동안 진행 후 어머님과 5분 정도 아이에 대해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 레벨 및 반배정이 되고 레벨 C, 레벨 E 이렇게 두 개의 레벨이 있습니다. 저희가 C와 E 레벨 반 개수는 아직 정한 것이 아니고 저희 아이들의 시험 결과들을 보고 이제 반을 개설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시험을 잘 보기 위한 팁 같은 것들도 보통 바라시는데 이제 리딩 같은 경우에는 브릭스 리딩을 200에서 250 정도는 수월히 풀면 뭐 큰 걱정을 안 하셔도 그리고 vocabulary 같은 경우에도 그 정도를 풀면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고요. grammar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인 어떤 시제, 주어 동사, 전치사, 관사 등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랑 그런 알맞게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writing 같은 경우에는 저는 틀은 크게 보지 않는 편이지만 이제 아이들이 주제에 대해서 썼을 때 그 주제에 적절한 디테일들을 넣었는지 또 어휘나 문장의 정확함 그리고 표현력의 수준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짧은 글이더라도 그런 것들을 증명한 글이 아주 길게 썼지만 그런 정확성이 떨어지고 표현력이 떨어지는 글 또는 디테일이 너무 엇나가는 글보다는 좋은 점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팅 같은 경우에 저는 12점을 이제 평균 합격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12점이 절대 낮은 점수가 아니고요. 이제 12점을 받으면 학생이 합격할 만큼 잘 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거기서 1점씩 올라가면 그보다 한 단계씩 잘 쓴 건데
거의 뭐 16점, 15점을 받으면 제가 주는 그런 만점 라이팅 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피킹에서도 이제 라이팅에서 제가 보는 것과 비슷하게 이제 스피킹에서도 아이의 뭐 어휘, 정확성, 유창성을 보게 되는데 최대한 편한 그런 분위기로 진행을 하게 되고 보통은 이제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 또는 학습 인지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본인이 읽은 책이나 뭐 본 영화 이런 것들을 토대로 조금씩 더 학생이 얼마나 이해하고 또 본인이 본 것, 읽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표현할 줄 아는지를 좀 캐묻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질문들까지는 아니지만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은 디테일 또는 얼마나 좋은 디테일을 줄 수 있는지를 제가 계속 질문을 통해서 얻어내려고 하고요. 이제 그러면서 아이의 영어 수준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제 불합격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반복적인 실수를 너무 많이 할 때인데 첫 번째로는 만약 문법적인 실수를 너무 많이 한다. 뭐 시제도 틀리고 주어 동사도 계속 틀리고 이렇다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 네 단계에서 이 첫 번째 단계 이 관문을 아직 못 넘은 학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3.1 난이도 공부를 할 필요가 없고 그런 공부를 한다면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학생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불합격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뭐 제가 묻는 그런 질문에 너무 동문서답을 한다든지 뭐 어휘가 너무 단순하고 반복적이라면 또 그 또한 막상 수업을 할 때에는 제가 하는 인터뷰보다 훨씬 더 깊은 수준의 그런 학습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또 불합격의 요소가 됩니다. 이제 설명회를 마치면서 제가 세 줄 요약을 할게요.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일단 1. 영어는 인류의 미래를 건설하는 협업 도구다. 그래서 저희 한국 아이들은 이런 협업 도구를 가지고 있으면 미래의 인재가 되었을 때 또 굉장히 인류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이 언어 발달은 기약이 없는 여정이니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전진하면 된다. 그래서 나이 또는 현 어떤 실력과는 관계없이 꾸준히 전진을 하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에디슨 학생들은 협동을 통해서 재밌고 유익한 영어 학습을 한다. 이렇게 세 줄 요약을 하겠습니다. 제가 커버한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또 뭐 잊으신 것도 있고 제가 커버를 못한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저희 이 2022년 예비 초일 자주 묻는 질문 FAQ 이 파일 이미지를 저희 홈페이지에 이제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 설명회가 끝나고 저희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 FAQ를 통해서 또 많은 어떤 궁금증 해소가 되는 그런 답변들이 여기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이 FAQ부터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에디센이 되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내년도에 많은 아이들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많이 해소가 되어서 아이들을 학원에서 볼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We look forward to meeting you and thank you. Goodbye.